삼성의 단 한 방에 글로벌 금융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장악하던 애플의 기술력 시스템이 한국 앞에서 처참히 무너졌다 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 놀라운 반전에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세계 금융 흐름까지 바꿔버린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실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에밀리 브룩스입니다. 뉴욕 월가 스털링 캐피탈에서 인공지능 금융 분석팀 부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맨해튼 52층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는 센트럴파크만큼이나 제 커리어도 탄탄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유럽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 비서 제니퍼가 들어왔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삼성에서 주최하는 인공지능 파이낸스 서밋이래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또 한국이야? 패스하죠. 하지만 제니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블랙록 최고 경영자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하네요. 그제야 저는 손을 멈췄어요. 초청장을 받아보니 정말 화려한 명단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빅3이 모두 참석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기술이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 갤럭시도 결국 아이폰 카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물론 시장에서는 나름 성공했지만 그저 애플이 만든 것을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정도라고 여겼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마이클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인공지능 서밋 초청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에밀리, 너 아직도 한국을 애플 카피캣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다를 수도 있잖아.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결국 남이 만든 걸 따라하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모두 한국으로 가려고 할까? 오후 3시쯤 회사 최고 경영진 회의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털링 캐피탈의 대표 로버트 스미스가 직접 저를 불렀습니다. 에밀리, 삼성 서밋 건 알고 있지?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있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아니야, 가야 해. 우리 경쟁사들이 모두 최고 인력을 보낸다고 하더군. 결국 저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사실 회사 명령이라 거부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어차피 한국답게 화려한 쇼나 보여주고 끝일 거야. 일주일 후 케네디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으로 한국 기술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와야겠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기계에 여권을 대고 있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어서 똑같이 해봤는데. 환영합니다, 에밀리 브룩스님. 3일간 체류 예정이시군요. 기계에서 완벽한 한국어로 말하더니 바로 저에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줬어요. 그것도 제 목소리와 비슷한 톤으로요. 이게 뭐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히 여권 정보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통역까지 해주는 거였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저에게 갤럭시 폰을 보여줬어요. 기사님이 한국어로 말하는데 폰에서 바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줬습니다. 저도 폰에 대고 말해봤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가주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어로 바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발음도 자연스럽고 억양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런트 데스크에 로봇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브룩스님. 예약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저의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면서 인사했어요.
그리고 체크인 과정도 완전 자동으로 진행되었죠.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있는데 청소 로봇이 혼자서 움직이면서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룸바가 아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청소를 마쳤습니다. 다른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청소 로봇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신기해서 뭔가를 말해봤죠. 수건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어? 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정말로 수건을 가져왔어요. 다른 서비스 로봇과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더라고요.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메뉴를 보는데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갤럭시 폰으로 메뉴를 찍으니까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불고기 정식 마이너스 한국 전통 양념에 절인 소고기를 구워서 밥과 함께 드시는 요리입니다. 단순히 번역만 하는 게 아니라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메뉴의 칼로리, 영양 성분까지 알려줬죠. 결제할 때도 신기했습니다. 제 카드를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결제가 되었어요. 호텔 키카드와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닌데.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전 제가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어요. 아직도 모방 기술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실생활에 잘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건 그냥 기존 기술들을 잘 조합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서밋에서 진짜 실력을 확인해 보자. 저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어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 수뇌부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 이 행사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드디어 오전 10시 메인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 인공지능 총괄 박사가 무대에 올랐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금융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적인 도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시작하죠. 하지만 다음에 보여준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화면에 인공지능 파이낸셜 코파일럿이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났어요. 실제 금융시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현재 뉴욕 다우지수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공지능이 3분 전에 이미 이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발표자가 말하는 동시에 화면에 실제 차트가 나타났어요. 정말로 3분 전에 하락 신호를 감지했다는 로그가 있었습니다. 설마 조작한 건 아니겠지?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골드만삭스 전문가가 자신의 폰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맞네요. 3분 전에 정말 하락했어요. 이제 더 복잡한 분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자가 환율 분석 화면을 띄웠어요.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변동성을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발표가 2시간 후에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은 이 발표 내용을 85% 확률로 예측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였거든요. 정말 실시간으로 이런 분석이 가능한가? 저는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상의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여러 종목의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는 가정을 했어요. 중국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 인공지능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지 전략을 제시했어요. 0.2초 만에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복잡한 분석은 보통 몇 시간은 걸리는 일이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는데 대답도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이 기술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6개월간 테스트 결과 시장 예측 정확도가 82%였습니다.
기존 시스템 대비 15% 향상된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니까 더 신빙성이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이런 성과가 나올까?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인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써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죠. 오후에는 실제 시연을 해본다고 하던데 그때 진짜 실력이 나올 것 같아요. JP모건에서 온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이 있었어요. 모두들 삼성의 기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완전히 무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이제 슬슬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저는 오후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금융 인공지능 평론가로 유명한 헬렌 바우어 박사가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녀는 유럽 중앙은행의 자문을 맡고 있는 권위 있는 전문가였어요. 오늘 아침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헬렌이 삼성 관계자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 금융시장은 실험실과 다르죠. 변동성이 극심할 때 정말 이런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헬렌의 지적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의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죠. 저도 헬렌 편에 서서 의견을 말했어요. 금융시장에서는 빠른 것보다 정확한 게 중요하거든요. 삼성 인공지능 총괄 박사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가 제안한 것은 실시간 환율 예측이었어요. 당시 유럽중앙은행 금리 발표가 1시간 후에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시스템이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지 보시죠. 화면에 유로 대비 달러 환율 차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삼성 인공지능이 예측한 시나리오가 표시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확률 75%. 이 경우 유로화 강세 예상 헬렌이 자신의 분석 도구를 꺼내들었어요. 제 시스템은 금리 동결 확률이 60%라고 나오는데요. 두 시스템의 예측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하는 일만 남았죠. 1시간 후 유럽 중앙은행 발표가 있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 인공지능의 예측이 정확했어요. 금리 인상이 발표되었고 유로화는 즉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헬렌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헬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그녀가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어요.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의 예측 능력을 테스트하자는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어려운 테스트를 해보죠. 삼성 측에서도 자신있게 응답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것은 실시간 주식시장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화면에 가상의 증권 시장이 나타났어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갑작스러운 악재들이 연속으로 발생하는 시나리오였죠. 중국 주요 기업 부도 발생, 동시에 원자재 가격 급등 이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두 시스템이 어떤 대응책을 제시하는지 비교해 보기로 했어요. 헬렌의 시스템은 3.8초 후에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방어적 포지션으로 전환하라는 권고였어요. 반면 삼성 인공지능은 0.2초 만에 결과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선제적 해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저는 삼성의 전략을 보며 의문을 표했어요. 결과를 보시죠. 시뮬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헬렌의 방어적 전략은 손실을 3%로 제한했어요.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그런데 삼성의 선제적 해지 전략은 오히려 2%의 수익을 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헬렌이 당황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삼성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든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화면에 분석 과정이 자세히 나타났어요.
정말로 수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반응, 다른 시장의 움직임까지 모든 걸 실시간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이 정도 처리 속도라면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헬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 거래 환경에서도 테스트해 볼 수 있을까요? 헬렌이 더 실질적인 제안을 했어요. 가상이 아닌 실제 소액 거래로 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실제 거래 테스트를 해보시죠. 삼성 측에서 제안했어요. 소액이지만 실제 돈을 걸고 성능을 확인해 보자는 거였습니다. 저와 헬렌은 서로 눈을 마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실력을 확인할 시간이 온 거죠. 좋습니다. 실전 테스트를 해보죠. 우리는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코엑스에는 특별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실제 거래를 통한 성능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 세계에 생중계로 방송된다고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각 시스템당 10만 달러의 가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테스트하기로 했어요. 저는 우리 회사 스털링 캐피탈의 시스템을 대표해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10시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아시아 시장 개장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시장이 동시에 열리면서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스털링 캐피탈 시스템은 3분 정도 걸려서 분석을 마쳤습니다. 안전한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라는 권고가 나왔어요. 헬렌의 유럽 시스템도 비슷했습니다. 4분 후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했죠. 그런데 삼성 인공지능은 15초 만에 결과를 내놓았어요. 그것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중국 신재생에너지 섹터 급등 예상, 관련 한국 기업 투자 확대 권고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의아해했어요. 너무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었거든요. 하지만 30분 후 정말로 중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였어요. 그 순간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미리 알았지? 헬렌이 놀라며 물었어요. 삼성 관계자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공개된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최근 동향, 관련 업계 움직임, 심지어 소셜미디어 언급까지 종합해서 판단해요. 첫 번째 라운드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 인공지능이 8%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2%, 헬렌은 1%였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복잡했어요. 유럽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동유럽 지역에 정치적 불안이 생겼다는 설정이었죠. 이번에는 우리 시스템이 좀 더 빨리 반응했어요. 2분 만에 유럽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헬렌의 시스템도 비슷한 결론이었어요. 위험 자산을 피하고 안전 자산으로 이동하라는 거였죠. 삼성 인공지능은 이번에도 10초 만에 답을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정반대 전략이었어요. 동유럽 불안은 일시적, 오히려 매수 기회로 판단 말도 안 돼. 헬렌이 소리쳤습니다.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 매수를 권한다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1시간 후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동유럽 불안이 외교적 대화로 빠르게 해결되면서 주식 시장이 급반등한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삼성이 12%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3% 손실이었어요.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였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미국 주요 은행 부실 우려, 동시에 원자재 가격 폭락, 신흥국 통화 위기. 이런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시스템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우리 시스템은 5분간 분석한 후 전면적인 현금 보유를 권했습니다. 헬렌의 시스템도 비슷했어요. 모든 위험 자산을 처분하고 안전 자산으로 피하라는 거였죠. 삼성 인공지능은 이번에는 30초 정도 걸렸어요. 평소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여전히 우리보다 훨씬 빨랐죠. 선별적 해지 전략 권고. 일부 위기는 기회 요소 포함 또다시 공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겠다는 거였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삼성의 선별적 전략이 5%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와 헬레는 모두 손실을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삼성 관계자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우리 시스템은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습니다. 모든 시장이 동시에 나빠지지는 않거든요. 전체 테스트가 끝났어요. 삼성 인공지능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털렸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헬렌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문이 있었어요. 이런 성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실제 업무에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 실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수준인 것 같은데요. JP모건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실전 거래 테스트에서 삼성 인공지능이 압승을 거둔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실무진 테스트를 해보죠. 골드만삭스에서 온 부사장이 제안했어요. 삼성 측에서 준비한 것은 복잡한 다국적 투자 계약서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에서 사용되는 수십 페이지짜리 계약서였어요. 이 계약서에서 리스크 요소를 찾아내고 협상 포인트를 제시해 보세요. 헬렌이 자신의 시스템을 먼저 시작했어요. 15분 후 주요 리스크 요소 5개와 협상 포인트 3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스털링 캐피탈 시스템도 12분 후 비슷한 결과를 냈어요. 리스크 요소 4개와 협상 포인트 4개였습니다. 이제 삼성 시스템을 보죠. 놀랍게도 2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우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소 12개 발견, 숨겨진 협상 포인트 8개 제시. 12개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상세한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놓친 중요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계약서 47페이지 3번 조항, 환율 변동 시 추가 담보 요구 가능 이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찾아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헬렌이 직접 계약서를 뒤져봤어요. 정말로 47페이지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글씨로 숨겨져 있었죠.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낸 거죠?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문맥과 의미를 이해해서 숨겨진 리스크까지 찾아내요.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이제부터였어요. 실제 협상 상황에서의 실시간 지원 능력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가상의 협상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기업과 미국 투자회사 간의 합작 투자 협상이었습니다. 헬렌이 미국 측 대표로, 저는 보조 역할을 맡았어요. 한국 측에는 삼성 관계자들이 앉았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복잡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지분 구조, 수익 배분, 의사결정 권한 등등. 헬렌의 시스템은 각 이슈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반면 삼성 인공지능은 한국 측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조언을 해줬어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자마자 바로 대응 방안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이 지분 60%를 요구할 경우 의사결정권 우선순위로 협상하세요. 더 놀라운 건 언어 능력이었어요. 갤럭시 폰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협상을 도와줬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한국어로 말하면 즉시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왔어요. 그것도 비즈니스 협상에 적합한 정중한 표현으로요. 저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런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되었어요. 헬렌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반박했어요. 그런데 삼성 시스템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신탁 의무는 우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시간 법률 용어 분석까지 해준 거예요. 협상이 진행될수록 차이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삼성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헬렌이 복잡한 금융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메자닌 파이낸싱과 컨버터블 본드를 결합한 구조를 제안합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삼성 인공지능이 즉시 도움을 줬습니다.
메자닌 파이낸싱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일 수 있으니 대안으로 스트레이트 에쿼티 투자를 제안하세요. 완벽한 대응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갤럭시의 다국어 지원이었습니다. 협상 중에 독일 투자자가 갑자기 참여했어요.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죠. 헬렌의 시스템은 독일어 지원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갤럭시는 즉시 독일어를 인식해서 한국어와 한국어로 동시 통역했습니다. 이 투자 구조에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독일 투자자의 질문이 실시간으로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측의 답변도 즉시 독일어로 전달되었습니다. 세계 국어가 동시에 오가는 복잡한 협상이었지만 갤럭시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협상이 끝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측이 훨씬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어요. 정말 놀랍네요. 헬렌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진짜 고려해봐야겠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삼성의 인공지능이 실제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서울에서의 3일간 경험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삼성 인공지능이 보여준 성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뉴욕에 도착해서 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로버트 대표가 출장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에밀리? 삼성 기술이 정말 대단하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지? 저는 서울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실시간 분석 속도가 우리 시스템보다 15배 빠르고 예측 정확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이 뛰어났어요. 로버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가? 우리 팀의 일부 포트폴리오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병행해서 성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로버트가 승인해 줬어요. 드디어 삼성 인공지능을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기회가 생긴 거였습니다. 2주 후 삼성 기술진들이 뉴욕에 왔어요. 우리 사무실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교육해 줬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나을까? 마이클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써보고 판단하자. 저는 동료들을 설득했어요. 첫 주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삼성 인공지능을 사용한 포트폴리오가 기존 시스템보다 8% 높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이럴 수가. 마이클도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더 복잡한 테스트를 해봤어요. 신흥시장 투자와 파생 상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였습니다. 결과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수익률은 12% 높았고 리스크는 오히려 20% 낮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동료 제시카가 궁금해했어요. 삼성 기술진이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단순히 과거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든 정보를 종합 분석해요. 한 달 후 전체 결과가 나왔어요. 삼성 인공지능을 사용한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익률 14% 향상, 리스크 30% 감소, 거래 비용 25% 절약. 이 정도면 전사 도입을 고려해야겠어요. 저는 로버트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신중했어요. 다른 회사들 반응은 어때? 우리만 도입하면 너무 튀지 않을까? JP모건도 비슷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부분 도입을 결정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둘러야겠군. 로버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표 당일 회사 전체가 술렁였어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 기술을 공식 도입한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건 브랜드가 아닌 성과의 문제입니다.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도입 첫 달 회사 전체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고객들도 만족해했어요. 스털링 캐피탈 수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20% 높다면서요? 주요 고객인 연기금 담당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새로운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앞다투어 삼성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정말 잘한 판단이었어. 로버트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 회사 사례를 대서특필한다는 거였습니다. 월가 최초 한국 인공지능 도입 성공 사례.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 기술의 가능성을 누구보다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스털링 캐피탈의 삼성 인공지능 도입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뉴욕타임스 일면에 삼성이 월가를 흔든 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 인공지능, 월가 패권의 도전이라는 기사를 냈어요. 에밀리,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비서 제니퍼가 정신없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CNN 인터뷰에서 앵커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월스트리트보다 뛰어나다고 보십니까?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성과죠.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방송 이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권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런던의 바클레이즈가 삼성 인공지능 도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유럽 최초로 한국 금융 인공지능을 도입합니다. 이제 정말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홍콩의 HSBC가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지역 전체에 삼성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거였어요.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두바이 국부펀드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스털링 캐피탈의 성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삼성과 협력하고 싶어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저에게도 특별한 기회가 왔어요. 삼성 본사에서 직접 초청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로버트가 전해준 소식이었어요. 서울에 다시 가서 삼성 관계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건 정말 스케일이 컸어요. 글로벌 금융 인공지능 연구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이 프로젝트의 글로벌 디렉터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한국 스타트업들과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고민 끝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15년간의 월스트리트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한 거예요. 뉴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15년 전 취리히 공대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인 동료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미안했고 내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 정말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썼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어요. 나도 지금 삼성과 협력하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 혹시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해줘. 정말 운명적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삼성 본사에서 글로벌 금융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들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온 연구진들이 한국에서 함께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 동료와도 다시 만났어요. 15년 만에 만난 그는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패했던 프로젝트, 이제 다시 해볼까? 그가 농담으로 말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제 기술도 훨씬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15년 전 프로젝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기로 했어요. 6개월 후 연구소에서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삼성 시스템보다 30% 더 정확한 새로운 인공지능이었어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이 금융 인공지능 분야에서 완전한 패권을 잡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한국 기술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그 기술 발전에 직접 기여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결국 실력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겼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의 편견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한국 인공지능 없이는 경쟁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편견에서 시작해서 인정과 협력으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금융 인공지능이 월가의 판도를 뒤흔든 놀라운 역전극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복잡한 글로벌 시장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삼성의 AI 기술은 이제 금융 패권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기술의 진짜 힘은 속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는 통찰력과 융합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펼쳐질 한국 기술의 새로운 반전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